다음은 본인이 책임지겠다. 이 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. 본인이 책임지겠다. 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. 상황을 보자면 이제 막 실컷 설명을 합니다. 여기가 어떻고 좋고 뭐 프리미엄이 얼마고 뭐 나중에 뭐 임대를 놓게 되면 얼마에 얼마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, 그럼 이제 계약을 망설이죠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하시라고 하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그거죠. 여기 프리미엄은 5천은 충분히 붙을 거다. 5천. 나중에 안 붙으면 내가 여기를 사겠다. 여기 1000에 150은 무조건 받습니다. 1000에 150 못 받으면 제가 여기 임대로 쓸게요. 제가 돈 내고 제가 여기 임대로 쓸게요.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보면서도 저런 말을 믿을까?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? 라고 싶었는데 다 계약을 하고 다 잘 갑니다. 다 집에 잘 가죠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공대 돼서가 문제가 됩니다. 중공대 돼서 내 거 사겠다는 그놈이, 여기 임대로 쓰겠다는 그놈이 안 나타나죠. 연락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. 어느 정도는 이런 말들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 자신 있다면 당신이 여기 들어올 거고 당신이 이걸 살 거라면 문서로 남기는 게 당연히 낫죠. 난 계약서 쓰고 돈도 넣고 도장도 찍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거 문서로 남겨놔야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죠. 나중에 뭐 가서 언제 가서 안 팔릴 시 사겠다, 나중에 가서 뭐 임대가 안 나갈 시 얼마에 얼마로 들어오겠다, 이렇게 도장 찍고 서로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, 계약을. 근데 이것도 보면 분양 상담사들 중에 가명 쓰는 사람도 봤고요, 전화번호도 여러 개 쓰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전화번호 변경하는 사람도 봤습니다.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잡아내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상담사도 잘 판단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이런 사례, 분명히 전화 와가지고는 뭐 여러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다 하나같이 안타까운데, 그땐 그 사람이 참 좋아 보였다, 뭐 나한테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사람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,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라는 점, 계약서에는 내가 들어간 내 자필 서명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,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나고 나한테 이 계약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분양상담사입니다. 분양상담사는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 분양회사의 직원도 아닙니다. 그냥 각자가 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. 이 계약을 통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뭐 오래된 친분 관계가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많이 좋은 결과가 났었고 뭐 그정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믿고 의지할 만하죠.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은 합리적인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. 저 사람 말이 맞는지.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상품을 항상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줄까, 뭐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가 있다고 설명을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저 역시 또 마찬가지죠.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제 저를 믿습니까? 제가 뭐 믿고 여기 하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은 옳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저 사람은 저 사람 뭐라고, 무조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, 그리고 저놈이 한순간에 나를 어떻게 깨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건 아닌지, 이런 것들 굉장히 항상 레이더를 쫓고 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분양 상담사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이용을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뭐 당장 뭐 상담이 필요하죠. 말 그대로 그냥 상담사입니다. 상담사. 어떤 현장에 대해서 여기 브리핑 좀 해봐라. 얘기 듣고 여기 봤을 때 뭐 어디 호실이 낫겠느냐, 뭐 제조가 많으냐, 뭐 비제조가 좋겠느냐, 여기는 어떤 게 좋겠느냐, 뭐 주변 기업 현황은 어떠냐, 그럼 내가 어떤 좋은 호실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호실을 뭐 해줄 수 있겠느냐, 뭐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이용해야 될 사람입니다.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,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 것과 비교를 해야죠.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,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자질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.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몇 억씩 되는 거를 그냥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 말만 믿고 한다?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 되겠습니다. 뭐 그만큼 부동산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
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롯이 남의 말만 믿고 해야 된다?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보는 시야도 넓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연락이 왔었던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조금 의심이 되면은 얼마든지 확인해 볼 길은 있으니까 뭐 다른 상담사한테 전화해 봐야 되고 인근의 부동산에 전화해 봐도 어느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.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겠죠. 그래서 거기 뭐 임대가 어떻게 되고 맞춰질 수 있는지, 뭐 100만 원에 들어오는지 150만 원에 들어오는지, 뭐 입주할 만한 기업들은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내용들은 안내를 해줄 겁니다. 물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깊은 상세한 내용들은 안내를 안 해주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질문하는 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